일본 선수가 2등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메인 스타디움. 2등으로 착 들어와요. 지금 8만 5천의 관중들이 다 보고 있고 일본 전역에 생중계까지 태우고 있어. 근데 딱 들어오는데 잠시 후에 골인 지점 100m 눈앞에 두고 영국 선수에게 추월을 당해버려요. 8만 5천 관중이 보는 앞에서 골인 지점 100m 앞에다 두고 골인 지점 100m 앞에다 두고 골인 지점 100m 앞에다 두고 차라리 경기장 밖에서 추월을 당해서 그냥 들어오면 우리가 3등이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8만 넘어가는 관중이 보는 앞에서 다 생중계 되고 있는 그 앞에서 그것도 골인 지점 100m 눈앞에 두고 역전을 당했습니다. 이 선수로서는 굉장히 굴욕적이지만 일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참 치욕적인 어떻게 정말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선수가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을 땄잖아요. 목에 탁 금메달을 걸어주고 시상대에 올라갈 때 우리 애국가 나올 때 얼마나 뿌듯하고 기분 좋아요. 지금 이제 그 사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아베베가 이제 시상식에 올라가요. 그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2연패를 했는 건 정말 이 에티오피아에서는 정말 영웅이고 지금 전 세계가 다 보고 있어요. 목에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에티오피아 국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상식에서 벌어진 희대의 해프닝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에티오피아 국가가 아닌 일본 기미카요를 연주를 해버립니다. 아베베 표정이 순간적으로 딱 굳어버리고 옆에 있던 영국 선수는 뭐지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렇게 된 거죠. 기미가요라는 거는요, 여러분, 기미가요는 그 일본 천황의 이 통치가 오랫도록 지속이 된다. 자그마한 조약들이 커다란 바위가 되어서 이기가 낄 때까지 오래도록 오랜 세월 동안 천황의 통치가 지속되기를 염원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곡이 기미가요입니다. 근데 그런 곡을 올림픽 시상식 선수 앞에서 그 나라의 애국가가 아닌 기미가요를 연주했다는 것은 전 세계에 비난, 이 전 세계 지금까지 한 역사, 도쿄올림픽의 흑역사로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음악 하나 잘못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음악 하나 잘못 선정했기 때문에. 음악이라는 거는 힐링이 되어서 신금을 울릴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게 바로 이런 결론에서 나온 거죠. 아직 올림픽의 흑역사로 남아있는 게 이 사건입니다. 저는 꿈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원하니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한 4만 킬로였고요. 그걸 한 바퀴 도는데 제가 한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탄력을 붙여서 지구를 한 3바퀴 반 돌았고, 키로수로 따지면 한 20만 킬로를 제가 여행을 다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목이 조금 안 좋은데, 왜 그러냐면 제 시차가 아직 적응이 안 돼갖고, 제가 지금 한 5일 전에 그리스 한 달 동안 일주를 하고, 지금 막 귀국을 해서, 오늘도 지금 어제 좀 늦게 잠을 자서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서 또 다른 일정을 마치고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께 뵈러 왔거든요. 오늘 아무튼 앉아서 여러분과 함께 세계 일주를 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내가 정말 이제 드디어 새로운 꿈과 희망과 목표가 생겼구나. 오늘 지금 오신 우리 선생님들은 무조건 목표를 세우셔서 지금부터서라도 내가 1년에 2번은 꼭 내가 원하는 내 다리품을 팔고 세계 각국을 여행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목표를 갖고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대로 한번 여행을 좀 떠나보도록 할게요. 요즘은 정말 진짜 여행이 너무나도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다양해졌거든요. 옛날에는 내가 뭐 언어도 안 통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진짜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내가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어떻게 여행을 떠나. 그리고 여행에 대한 낯선 곳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약간은 조금 뭐라 그럴까 겁도 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만 갖고 전 세계를 다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여행사도 필요 없고 가이드도 필요 없고 언어도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갖고 다니시는 스마트폰 하나. 근데 이 스마트폰을 제대로 100% 활용을 못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선생님들 지금 다 걸을 수 있잖아요. 이 걸을 수 있는 지금 이 나이에 그냥 떠나는 거예요. 진짜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세상은 누구나 동등하게 정말 평등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 평등한 세상이라는 게 어떤 거냐? 누구나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돈 많아서 100년 살고 누구는 돈 없어서 50년 살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으로 건강만 잘 유지가 된다면 누구나 흔히 말하는 평균 연령까지 그게 87세 나라별로 내지는 뭐 93세 그때까지는 건강하게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간의 어떤 한계는 시간이라고 하는 누구나 동등하게 주어진 누구든지 100살이 지나가면 다 죽어요.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건강하게 살고 내 마음에 내 의지대로 내가 어떻게 사느냐는 그건 내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죠. 똑같이 주어진 이 100년의 시간 그 100살이라고 하는 나이 속에서 내가 지금 건강관리를 잘 했다면 그 똑같은 시간 안에서 내가 지금 언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제 그거를 우리가 함께 이제 고민을 해보고 그래서 이 건강한 내 다리품을 팔고 내가 어딘가를 꼭 한번 가보고 싶었다. 그럼 거기를 떠나야 돼요. 자, 여행은 누구랑 함께 같이 가야 되죠? 딱 생각나는 얘기. 누구랑 함께 갈 거예요, 여행은? 친구랑. 예, 정답이에요. 바로 친구. 절대 부부끼리 가는 거 아니에요. 자, 내가 여행을 가는데 바로 떠오르는 내 마누라, 내 남편, 그건 재미 하나도 없어요. 여행 재미 하나도 없어. 그냥 무조건 친구랑 떠나서 남자들은 남자들 친구랑 떠나고 여자는 여자 친구 떠나서 그냥 그야말로 한마디 새처럼 한마디 새처럼 자유롭게 정말 여성분들 얼마나 좋아요. 진짜 깔아주는 이불에 차려주는 밥에 뭐 남편 밥 걱정할 것도 아무것도 없이 내가 원하는 내 다리품 팔고 오늘은 저기 갖고 선글라스는 필수적으로 두꺼운 거 다 갖고 가서 밀라노 두오모 성당 앞에서 이태리 남자 얼마나 잘생겼어. 우리 남자는 이미 우리 남편은 그냥 맛이 갔는데 그 잘생긴 남자 선글라스로 마음껏 감상한들 그 남자가 나한테 뭐라고 돈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행복하냐는 거죠. 우리는 이제는 그런 사람은 진짜 이제 내 정열을 불태워 살아야 되거든요. 발칸 산맥을 끼고 있는 여러 나라들을 발칸 반도라고 하는데 그 대표하는 게 이제 옛날에 흔히 말하는 동유럽 옆에 있는 뭐 루마니아, 불가리아, 보스니아, 헤르체고, 마케도니아,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그거를 이제 발칸 반도의 나라 중에서도 그 중에서 옛날에 구유고 연방공화국 그 구유고 연방공화국이라는 나라가 또 몇 개국의 나라가 있어요. 그게 이제 세르비아 그 다음 뭐 보스니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마케도니아, 알바니아 그게 이제 구유고 연방공화국인데요. 그게 하나의 그 연방공화국 하나의 나라였어요. 근데 이제 그게 1990년도에 이렇게 다 분리 독립이 되면서 각자의 나라로 그러다가 이제 2008년도에 코소보라고 하는 나라가 독립이 됐고 2006년도에 그 몬테네그로라고 하는 나라가 독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이 그동안은 무서워서 못 갔는데요. 이제는 평화의 모드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여행을 떠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그리스 옆에 붙어있는 옛날에 그 밀로셰비치 티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르비아에 있는 막 그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들. 유고 전범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밀로셰비치, 티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 죽고 평화의 모드가 딱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그쪽 여행을 가기 시작을 했던 그게 크로아티아. 그래서 이제 꽃보다 누나 거기서 막 소개가 됐잖아요. 크로아티아. 근데 세상이 너무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단 물가가 싸요. 자, 여행지의 최고 좋은 요소 중에 하나가 일단 안전해야 돼요. 여행지는 안전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정말 좋은 거는 바로 물가가 싸야 돼요. 저렴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호주머니 탁 내서 친구들한테 술도 한잔 사고 또 우리 길거리 지나가다가 우리 마누라를 위해서 스카프도 하나 사고 그렇게 이제 다녀야 되죠. 근데 제가 아까 친구랑 같이 가시라고 했는데 그래도 최고의 여행은 부부끼리 같이 가야죠. 우리가 새로운 지나온 삶과 우리 마누라 손을 잡고 당신이 그래도 원하는 게 어떤 거 선물도 하나 사주시고 정말 우리가 시간과 세월 속에서 얼마나 부부간에 싸움도 많이 했지만 우리가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냈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전 세계가 가장 최고의 지금 주가를 달린 게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저 이번에 알바니아 갔는데 사람들이 와서 저를 보고 코리아 난리가 나.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불러요. 저는 옛날에 한참 한 40년 전에 30년 전에 여행 다닐 때는 제 이름을 제가 한국에서 왔다면 한국 뭘 알지도 못해요. 제가 아프리카 갔는데 한국인 알지도 못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딱 가니까 삼숭은 알더라고요. 삼성전자 핸드폰 때문에. 삼숭 그래요? 지금은 저한테 먼저 와서 한국말로 한국 사람이죠? 그래요. 네? 어떻게 알아요? 자기 한국 케이팝 너무 좋아한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선생님도 가셔서 어깨 힘 팍 주고 와요. 그러면 젊은 여자애들이 와서 팔짱 끼고 사진 찍자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지금 그런 나라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라가 됐기 때문에 이제 여행을 떠나셔도 그리고 이제는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한국말로 와서 다 말 배우려고 말을 붙이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데를 떠나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추천 여행지 이렇게 올렸는데요. 자, 여기는 바로 어디냐? 볼리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남미에 있는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바다가 없는 내륙 국가. 남미 나라 중에 볼리비아하고 파라과이가 바다가 없는 내륙 국가예요. 그래서 볼리비아 안에 보면 우유니 소금 사막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고도가 3,600m부터 높게는 거의 한 3,800m에 우리나라 한 경상남도만한 거대한 소금 사막이 딱 보이는데 저는 이거를 딱 보는 순간 내가 꿈인가 현실인가 싶을 정도로 이게 딱 서 있는데 이 비가 좀 잔잔하게 내렸거든요. 전날 비가 잔잔하게 내리니까 이 소금 사막이 딱 이렇게 등처럼 이렇게 됐다가 저 끝하고 하늘하고 땅이 맞닿는 내가 구름에 이렇게 떠 있는 듯한 느낌. 그래서 이거를 바로 하늘에 떠 있는 구름과 맞닿는 하늘과 맞닿는 다양한 수식어를 갖고 있는 게 바로 볼리비아 우유니 소금 사막. 자, 그럼 여행이 뭐냐? 바로 떠나라 낯선 곳. 지금 이 건강한 이 순간 내가 몸을 떠나줘야 돼. 무조건. 근데 우리는 여행을 떠날 때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야, 난 여행 떠나려고 한다. 야, 돈이 없다. 야. 저는 돈이 있어서 지구를 3바퀴 반 돌았었어요. 대학생 때인데. 저는 무조건 빚을 냈어요. 제가 누가 용돈 줘갖고 만약에 돈이 10만 원이 있다. 그럼 10만 원 갖고 어떻게 쓰든지 빚을 내고 알바를 해갖고 저는 2, 30만 원만 있으면 무조건 비행기 티켓을 끊고 다 다녔어요. 다.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내가 그때 하기 너무 잘. 마크 트웨인이 했던 얘기가 딱 떠올랐어요. 네가 20년 후에 딱 20년이 시간이 지났을 때 지금 젊었을 때 뭔가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은 일을 중에서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훨씬 사람들은 후회를 많이 한대요. 아, 내가 그때 뭔가를 할 걸. 아, 내가 그때 못한 게 너무 아쉬워. 그러니까 20년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 뭔가를 못한 게 그렇게 후회가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30년은 건강히 사실 것 같으니까 20년을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하고 싶은 거를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낡은 일상의 반복을 벗어나서 떠나고 싶은데 이 돈이 가장 문제야. 이 돈 때문에 못 떠나. 근데 여행 다 떠날 수 있는 돈은 있어요. 돈은 있어요. 왜냐하면 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자식들 절대 돈 남겨주시지 말고요. 자식들 내가 내 자신을 위해 써야 돼요. 내가 쓰는 돈이 진정한 내 돈이지. 선배님 딱 다녀오시더니 몸이 더 건강해져가지고 그 선배님 따님이 어머 너무너무 고맙다. 그러니까 그거는 의지거든요. 근데 다른 친구분들은 가시자고 해도 못 가. 왜냐면 나 혹시 가서 아플까 봐. 근데 아프는 것도 다 나. 그래서 우리가 절대 했던 말이 있어요. 여행 중에는 늙지 않는다. 여행 중에는 늙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유럽은 50개국, 인구 7억 4천만 명 이렇게 되는데 제가 꼭 가보고 싶은 거는 가시고 이탈리아는 꼭 한번 가보세요. 제가 올여름에 가장 더웠을 때 우리나라 가장 더웠을 때 제가 올여름에 다녀왔던 곳이 북쪽 유럽.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북유럽은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이쪽이잖아요. 여기는 완전히 진짜 해가 지지 않을 그게 바로 이제 북유럽이라면 저는 이제 이쪽 시원한데 네덜란드, 벨기에, 이쪽 룩셈부르크, 독일 제가 가장 우리나라 더울 때 7월 30일부터 8월 13일까지 한 15일짜리를 갔다 왔는데요. 평균 기온이 그때 22도였어. 우리나라 가장 더운 34도, 35도 할 때. 정말 프랑스를 상징하는 321m 꼭대기까지 바로 엘리베이터를 쭉 타고 올라가실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남프랑스예요. 니스, 깐느 영화제 열리는. 근데 여기는 얼마나 따뜻하고 좋냐면 5월달에 가면 여러분들 니스 해변가 5월달에 가보세요. 너무 좋은 거 구경하시죠. 특히 남자분들은 선글라스 두꺼운 거 끼고 쓰고 가면 전 세계의 영화제에 참석할 쭈쭈빵빵들이 다 모이는데 여기는 저도 처음에 여기 니스 해변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자들도 브래지어를 안 입어요. 팬티만 입고 수영하러 다녀요. 뒤에서 보면 하나도 안 입은 것 같아요. 똥꼬 팬티 하나만 입고 다녀요. 내년 2026년도에 여기만 그냥 한 가지만 갔다 오셔도 여러분은 오늘 저 강의를 들은 보람이 있으실 겁니다. 자, 이 가우디의 성당을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가족 성당이라고 해요. 성가족 성당이 얼마나 대단한 천재 건축가 가우디는 이 작품을 만들고 자기가 봐도 너무 행복한. 그렇지만 이 건물을 짓기 시작하다가 건물이 완성도 안 된 상태에서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정말 길거리에 전차에 치여서 죽어.
그냥 여러분들이 한 일주일만 시간 돼도 체코하고 오스트리아하고 헝가리는 다녀오실 수 있어요. 여기를 아주 편안하게. 그래서 한번 가보시면 이런 카를도도 너무 멋지고 이 틴교의 프라하 광장도 너무 예쁘고요. 오스트리아 할슈타트 여기로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여기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동네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예쁜 곳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인이 그래도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는 스위스래요. 근데 스위스는 다 좋은데 물가도 깨끗하고 공기도 좋고 뭐 안전하고 너무나도 이쁘고 저 푸른 초원에 그런 같은 집을 짓고 하는 데가 다 스위스가 다 그냥 가다 보면 다 그런 곳인데요. 한 가지가 단점이 너무 물가가 비싸요. 너무 잘 살고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너무 비싼데 가장 저렴하게 여행을 다닐 수 있는 방법은요. 차는 렌트를 하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 레지던스 집을 하나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도 고기가 좋아요. 여기 스위스는 저 푸른 초원에 정말 많은 소들이 있기 때문에 고기도 맛있고, 그리고 돼지고기도 맛있고, 그리고 유제품들이 너무 싸고 좋아요. 그리고 그런 그 상추 같은 거, 우리 여기서 딱 갈 때 고추장하고 된장만 갖고 가요. 그래서 고기 사다가 해서 먹으면 너무 가격도 저렴하고,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저도 제가 우리 선배님들 모시고 다닐 때 제가 그렇게 모시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서 밥도 해 먹고. 그러니까 금액이 안 들어서 제가 모시고 다니는 거지. 만약에 그렇게 여행사를 통해서 몇 분만 모시고 간다 그럼 돈 엄청 비싸게 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선배님들이 이제 경제적인 상황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모시고 다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런 데를 가시면 너무 이제 가고, 제가 이제 아까 말씀 크로아티아 꽃보다 누나에 나왔던 지상에서 천국을 맛보고자 한다면 크로아티아 드브로브닉에 다녀오라. 1929 조지 버나드 쇼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영국의 시인 바이런은 아드리아해 진주다. 그리고 아가사 크리스티라고 그 여류 추리 소설가, 그분은 참 뭐 복이 많은지 어쩐지 2번의 신혼여행을 2번 다 여기를 갔대요. 그래서 그 정도로 멋지고 아름다운 곳이 크로아티아 드브로브닉. 그리고 그 크로아티아 드브로브닉 옆에 보면 슬로베니아라고 붙어 있어요. 콜로세움, 거대하다는 뜻. 이거는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이게 만든 게 기원 후 72년부터 80년까지. 기원 후 거의 한 2000년 정도 됐죠. 기원 후 72년이니까. 그리고 80년까지 8년간에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때 만들기 시작해서 그 아들 티투스 황제 때 이제 완공이 됐는데, 그때 당시 이게 층수로 따지면 25층 높이에 이거를 이렇게 약간 사각의 원형으로 한꺼번에 동시에 5만 명을 수용을 했대요. 그래서 도리아식, 그 다음에 이오니아식, 코린토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 지하까지 파서 지하 해전까지 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중대한 막대한 죄를 저지른 죄수나 국가의 반역죄를 지은 사람들한테 그냥 축제처럼 동물하고 싸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곳이 바로 콜로세움, 거대하다는 그런 뜻인데요. 정말 가서 봐도 정말 이런 데가 있을 정도로 이 건축물을 어떻게 거의 진짜 72년부터 80년까지 만들어니까 거의 한 1900년 뭐 한 됐겠죠? 이런 건물을 만들어 놨는지 아직도 이렇게 건물이 남아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찬란한 역사와 문화와 예술을 꽃을 피웠던 이탈리아 이런 모습을 보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폼페이 유적지. 여기는 기원 후 79년 8월 달에 베수비 화산이 폭발을 해서 영원한 비운의 도시. 그래서 옛날에 영어도 많았잖아요. 폼페이의 최후의 날. 비운의 대식 폼페이. 그래갖고 사람들이 이 바람이 베수비 화산이 저쪽에 나폴리 쪽 가까운데 이쪽으로만 바람이 불어갖고 죽어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요. 2000년 전 도시가 어쩜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만들어졌는지. 원형 극장, 도서관, 뭐 베트네즈 가보면 그때 당시에 뭐 벽화 얼마나 사람들이 잘 살았는지. 그때 그 집의 목욕탕은 얼마나 좋았냐면 이거 목욕탕을 쫙 해갖고 위에서 뭐 만약에 습기 때문에 물이 안 떨어지게끔 물이 흐르게끔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 쭉 가다 보면 이 남자 길거리에 이런 성기 모양이 되어 있어. 그래서 이걸 쫙 따라가면 이 집이 딱 나와요. 얼마나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을 했는지. 이 집을 가면 사창가 보시고요. 이게 바로 카프리 섬. 그래서 폼페이에서 또 소렌토에서 이제 들어가는데 이 카프리 섬. 여기를 이제 카프리 섬 옆에 보면 제가 아말피라고 있는데 이 나폴리에서부터 이 베수비 화산이 가깝잖아. 이게 베수비 화산이에요. 근데 여기는 괜찮은데 저 도시가 그렇게 돼버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 놀랬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아말피 해변을 따고 가서 BBC에서 선정한 죽기 전에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도시는 아말피.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내려가면 이런 스머프의 집 같은 이런 집들이 있어요. 다 지붕 꼭대기가 이렇게 돌로 다 쌓여있는 뭐 이런 동네. 제가 이제 딱 알베르 볼레 가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여기는 이제 칭케테루라고 해서 5개 마을.
그래서 이탈리아는 전 국토가 박물관. 제가 그 칭케테로에서 정말 좋았고요. 이게 이제 바로 돌로미티. 지난번에 꽃보다 누나인가? 아니 뭐 텐트 박은 유럽. 여기 나왔대요. 제가 이번 7월 달에 갔는데 이름 모를 야생화가 들꽃이 그냥 지천에 다 깔려버렸어요. 그냥 그 있잖아 밥 하려고 떡 하려고 그 팥 탁 뿌려놓은 것처럼 팥 뿌려놓은 것처럼 꽃들이 다 사방에 피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영화 옛날에 그 저기에 나온 이거는 이제 토스카나라는 그런 지역이에요. 우리나라는 산이 많잖아요. 산이 있어갖고 근데 여기는 다 평원, 능지 이렇게 그래가지고 끝도 끝도 안 보이는 이 평지에 4월 달에 가면 이런 나무들만 쫙 이게 바로 이탈리아 토스카나의 전형적인 시골 풍경. 그래갖고 내가 이제 이 선생님은 이번에 아까 그 우리 선배님이랑 같이 갔거든요. 그 83세.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 옷을 되게 싸게 하나 산 거예요. 이거 레몬으로 되어 있는 이 옷을. 근데 그 여행이라고 하는 즐거움은 뭔지 아세요? 현지에 가서 보는 즐거움도 있고 먹는 즐거움도 있지만 싸게 쇼핑하는 거. 메이드 인 이태리. 근데 진짜 여기 메이드 인 이태리 레몬이 다 이게 저기 레몬 있잖아요. 이게 유명한 게 그 시칠리아에서 레몬이 유명해요. 그런데 천도 다 사면 너무 좋은 거예요. 엄청 싸게 돼가지고 어떤 가게 지나가다가 거기서 하나 사라고 했더니 너무 기분 좋아갖고 이거 한 11유로 주고 샀어요. 그때 갈 때 한 6, 7천 원. 진짜 이탈리아 정말 전국도가 박물관이고 그게 계절별로 갈 수 있는 데가 너무 많고요. 그래서 꼭 한번 다녀오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뭐 스페인 제가 보여드렸지만 스페인하고 포르투갈도 그렇게 해서 다녀오시면 그 아람브라 궁전 그라나다 그 다음에 뭐 세비야 그리고 이제 포르투갈도 뭐 리스본 그 다음에 뭐 포르토 뭐 그런 데도 너무 좋고요. 뭐 중동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중동이 요즘 계속 전쟁을 일으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여행지를 가서는 안 되는 게 웨이크오브 사이트에 가면은 그 여행의 위험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게 흑색 경보 지역, 그 다음에 적색 경보 지역, 그 다음에 황색 경보 지역, 남색 경보 지역. 그게 순서대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흑색 경보 지역인 데는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요즘 뭐 예멘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우크라이나라든지, 아니 뭐 저기 어디야, 그 시리아라든지, 근데 그런데, 네, 소말리아라든지, 만약에 이제 그런 데가 되어 있으면 가시면 안 되고요. 저는 이제 그런 경보 지역이 없을 때 그런 데도 다 계속 다녀왔어요. 꼭 가야 되는 터키, 카파도키아. 예, 그 다음에 터키는 이스탄불을 끼고 있는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보스포러스 해협을 쫙 가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이집트 카이로, 북아프리카죠. 피라미드. 인류 역사 문화 탄생의 기원과 발생지가 바로 이집트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바로 여러분 메소포타미안 문명, 뭐 인더스 문명, 화합 문명 그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런 지역을 한번 가서 보면 정말 이집트의 룩소, 아스완, 아부스인데 어떻게 그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이런 신전들을 만들어 놓고 어른이 10명이 이걸 해야지 한 기둥을 감쌀 수가 있어요. 얼마나 큰지 그 규모나. 그리고 아까 말씀 요르단 페트라. 아까는 요르단 페트라는 이게 다 사암으로 되어 있는 이게 돌이에요. 그래서 페트라를 탁 돌로 이게 다 사방이 돌인데 사람의 키가 요 정도밖에 안 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 돌을 깎아갖고 만들어서 마늘 파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이게 무슨 사람이냐고. 이것도 거의 진짜 기원전 100년, 기원 후 100년, 응? 기원전 100년에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인간의 힘과 인간이 갖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이 기가 막힌지. 우리는 이런 거는 그래도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역사 속에서 그 오랜 시간에 과거에 걸쳐서 이걸 만들었다면. 그래서 이런 데를 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런 과거의 시간과 이 두바이라고 하는 버르 알 아라바트 부르즈 칼리파는 또 다른 4차원의 세계를 만들어내니 정신이 혼돈스러워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건물 자체가 기가 막혀. 부르즈 칼리파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빌딩이죠. 여기가 높이가 우리나라 층수로 따지면 162층, 882 높이가 882cm, 882m, 162층.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분수가 막 터져요. 여기서 완전히 분수가 터지는데 이 분수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